새벽 시간 경찰차가 거리를 순찰하고 경찰관들은 건물 주변을 수색합니다. 하늘을 쳐다보며 건물 위를 살피는 모습도 보입니다. 한 여성이 드론으로 자신이 촬영을 당한 것 같다고 신고해 경찰이 출동한 겁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드론을 날린 20대 남성을 특정했습니다. 남성은 이곳에서 드론을 날려 100m가량 떨어진 24층 건물까지 보내 여성의 신체를 촬영했습니다. 경찰은 옆에 있던 남성 한 명도 함께 지구대로 임의 동행해 조사했습니다. 이들은 주변 환경을 촬영하려고 드론을 날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지구대 측은 드론에 여성 나체가 찍힌 걸 확인하고 이들을 경찰서로 넘겼습니다. 경찰은 남성이 정말 고의성을 가지고 드론을 날린 건지 확인하기 위해 드론 SD카드를 확보해 디지털 포렌식을 맡겼습니다. 경찰은 남성을 일단 풀어줬지만 새벽 시간을 노린 드론 촬영에 나체가 실제로 찍힌 소동이었기 때문에 입주민들은 불안을 호소했습니다. 할 거라는 생각을 애초에 못한 거죠. 당연히 하게 되면은 사생활 관련돼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문제가 되지 않을까. 경찰은 지구대 측에서 영상을 확인했더라도 정확한 증거로 수사해야 해서 포렌식 결과를 보고 남성을 소환한다는 계획입니다. 저녁 시간 길거리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다가 퇴근길 현장을 지나던 경찰관에게 발각돼 현행범 체포된 30대 외국인. 여성 뒤를 쫓아가는 남성이 좀 이상하다 생각을 해서 갤러리 속을 확인해 보니까 타 여성분들을 대중교통에서 찍은 사진 영상들도 최근 공공장소에서의 불법 촬영은 물론 화상 채팅을 몰래 녹화하거나 드론까지 띄우는 등 범죄 수법이 날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가해자가 붙잡히면 처벌이 엄해지고 있긴 하지만 피해자들은 찍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데다 촬영물이 유포될까 불안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다 보니 불법 촬영된 영상의 유포를 막는 서비스 업체도 생겨났는데 올 1분기 상담 사례만 3,000건이 넘을 정도입니다. 유포된 영상 삭제는 유통 경로를 일일이 추적하는 등 시간이 오래 걸릴 때가 잦고 이 영상을 내려드려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설명을 해도 계속 연락이 없으면 사이트 측에서는 영상이 계속 그대로 있는 거잖아요. 특히 신상이 가해자에게 공개될까 두려워 손해배상 소송을 꺼리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이름이랑 주소는 기재를 하는 게 필수예요. 인적사항 노출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법원 직권이나 피해자 요청에 따라 소장에 신상 정보를 가리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에 3년째 계류 중입니다. 그 사이 피해자들의 소갈이만 계속되고 있어 영상 유포를 막고 피해 회복을 돕기 위한 현실적인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건국대학교 학생회관 화장실에서 몰래카메라 예방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건국대에선 연간 4차례 예방 점검을 하고 있고 아직 불법 촬영 범죄는 발생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지난 1월부터 화장실 천장에 센서를 부착해 감시의 사각지대를 없애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상시 점검이 아니기 때문에 점검을 하고 그 다음 날 설치를 하고 그 다음 분기 점검 전까지 그 설치한 카메라를 빼면 저희는 탐지를 못하는 거잖아요. 공중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기기 점검은 관련법에 따라 지자체에서 연간 2차례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경찰과 안심보안관, 민간의 점검으로 최근 5년간 점검 실적은 200만 건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점검을 통해 불법 촬영기기를 적발한 실적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불법 촬영 범죄가 경찰에 연간 6천 건 정도 신고되는 상황에서 화장실 이용자가 스스로 조심하는 수밖에 없는 셈입니다. 몰래카메라 범죄 또는 도찰 범죄의 공포가 증폭되는 무슨 사회적인 큰 손해, 더 나아가서 외국의 입장에서 보게 된다면 국가 브랜드 이미지에 커다란 손상이 오는 것이기 때문에 오는 7월부터 개정된 공중화장실법이 시행되면서 공중화장실에 비상벨과 대변기 칸막이 설치는 의무가 됩니다. 이 가운데 대변기 칸막이가 불법 촬영 범죄 예방 시설인데 스마트폰 같은 촬영기기를 밀어넣는 행위 정도를 막을 수 있을 뿐입니다. 생활용품으로 위장한 몰래카메라까지 등장하는 가운데 불법 촬영 범죄를 예방할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박성혜 팀장은 불법으로 촬영하고 유포된 피해자 영상물을 삭제하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출범과 함께했습니다. 2018년부터 벌써 5년째 박 팀장이 가장 안타까운 순간은
피해자의 영상이 이미 퍼진 뒤에 신고가 들어올 때입니다. 개인 정보를 물어본 뒤 영상을 찍어 보내라고 협박하면 이를 거부하고 당장 신고부터 해야 한다는 겁니다. 유포하기 시작하면 100% 삭제는 어려운 탓입니다. 또 10년 동안 이게 유포가 안 됐다가도 다시 재유포가 되기도 하는 이 완벽한 삭제는 어렵지만 어쨌든 최대한 다 게시물을 삭제하려고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어요. 지난해 센터가 삭제한 피해 영상물은 21만 건이 넘습니다. 4년 만에 7.4배 늘었습니다. 피해자 상담은 8,000명에 육박합니다. 피해 연령은 10대와 20대가 가장 많고 여성이 75%를 차지합니다. 가해자는 누군지도 알 수 없는 경우가 절반이고 잠시 채팅 등을 통해 만난 일시적 관계가 29%입니다. 센터 측은 1인당 80명을 담당하며 일일이 사이트에 들어가 영상물을 삭제하고 있는데 소진은 극심합니다. 이에 인원을 더 늘리고 강제력을 부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제어력을 좀 갖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죠. 사법경찰 같은 그런 역할을 좀 부여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숙제도. 음란물 유포는 범죄입니다. 불법 촬영 음란물 유포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고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은 3년 이상의 징역형이 가중됩니다. 일반 사무공간처럼 꾸며진 책상입니다. 평범해 보이지만 이곳엔 10개의 초소형 카메라가 설치돼 있습니다. 탁상 시계와 휴대전화, 화분, 달력에도 이른바 몰카가 장착돼 있습니다.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있습니다. 휴대전화 밑부분이 향하는 곳의 모습이 그대로 화면에 나타납니다. 휴대전화 스피커 부분에 1mm 정도의 작은 렌즈를 넣은 몰카입니다. 이런 모듈형 몰카는 휴대전화는 물론 달력이나 옷 등 다양한 곳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또 무선 통신을 통해 스마트폰과 연동해 실시간 영상을 재생하고 녹화 등 원격 제어도 가능합니다. 이 전자 부품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하는 그 일상생활용품에 넣어서 위장을 하게 된다면 육안으로 식별을 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2018년부터 이런 초소형 카메라와 녹음기 4,900여 점을 밀수해 판매해온 업체 2곳이 세관에 적발됐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10만 원에서 20만 원대에 팔렸는데 2,100여 점은 이미 유통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밀수업자들은 $150 이하 제품은 정식 수입 신고가 면제되는 점을 악용해 해외 직구를 통해 들여왔습니다. 자가 사용하는 미화 150불 이하의 물품인 경우에 간이한 통관 제도로 분명히 적힌 목록만으로 통관하는 제도입니다. 세관은 초소형 카메라 255점을 압수하고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해외 직구를 통한 몰카 수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한 남성이 탈의실 안에 카메라를 달아놓고 유유히 사라집니다. 이번엔 화장실 변기 앞에 카메라를 설치합니다.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수도권 일대 화장실과 실내 체육시설 탈의실 등에서 불법 촬영을 일삼은 20대 남성 A씨입니다. A씨는 주로 자동차 열쇠나 라이터로 위장한 소형 카메라뿐 아니라 여성용 가발까지 착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지난 9월 화장실에 몰래 카메라가 설치됐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를 벌이던 경찰에 결국 덜미가 잡혔습니다. 경찰이 압수한 불법 촬영물은 총 355점, 확인된 피해자만 200명이 넘습니다. 다행히 해당 촬영물이 온라인 등에 유포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들에게는 불법 촬영물 추적 시스템을 통해 삭제, 모니터링을 계속할 수 있도록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 연계도 해드렸습니다. 경찰은 A씨를 불법 촬영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습니다.